깨달아가죠. 마치 이 영화 쉐리 댄스의 한 중년 남자처럼요. 이 영화의 주인공이 야쿠쇼 코지거든요. 그 일본의 안성기 배우 같은 분이십니다. 국민 배우예요. 근데 일도 시원치도 않고 또 이렇게 가정사도 한 10년 지나가니까 좀 시들해집니다. 근데 어느 날 그는 이 댄스 교습소를 우연히 방문하게 되고 춤에 그만 빠져버려요. 이 장면을 보시면, 영화 장면을 보시면 위에는 일을 하고 있어요. 의식은 굉장히 점잖죠. 방어적이죠. 하지만 그 의식을 뚫고 아래는 어때요? 춤을 추고 있는 거죠. 예, 춤의 한마디로 말해서 막을 수가 없어요. 한마디로 춤의 열기와 에너지. 야쿠쇼 코지가 춤에 관한 그 열정, 비록 지금처럼 실수도 하고 이를 어쩌나요. 네. 여기서 야쿠쇼 코지라는 배우, 춤에 관한 이 열정을 보이기 시작을 하면서 비로소 그 옆에 야쿠쇼 코지를 지도하는 그 프로 댄서가 있어요. 마이라는 프로 댄서인데 스스로에게 물어봅니다. 나는 왜 춤을 추지? 라고 말이죠. 이렇게 춤은 내가 누구인지 질문을 하게 하고 또 가치를 회복하게 하고 그 옛날 묻어두었던 어떤 인생의 활력을 불어넣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중년이 되면 다시 이렇게 춤을 배우고 싶고 벨리 댄서도 배우고 그렇게 되나 봅니다. 예, 먹고 기도하고 사랑하라는 대신에 저는요, 먹고 춤추고 노래하라 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그 생기 넘치는 춤과는 사뭇 다른 춤도 영화 속에 있을까요? 있습니다. 처연하고 슬프고 혼자 추는 고독한 춤. 바로 영화 마더의 춤인데요. 이 마더의 춤에는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까요? 이 영화 마더, 엄마란 뜻이죠. 이 김혜자 씨는 아들하고 단둘이 살아가는 읍내 약재상을 하는 한 여인입니다. 이 원빈 씨가 분한 이 도주는 약간 좀 모자라요. 근데 비밀을 숨기고 있어요. 얘 엄마는 아들을 세상의 전부로 여기죠. 크고 작은 사고를 일으키는데 도준이요. 어느 날 한 소녀가 살해가 된 채 발견이 되고 도준이 범인으로 잡혀갑니다. 그러면서 엄마는 그 어디에도 기댈 수가 없어서 스스로 이 사건을 캐서 아들의 누명을 벗겨주려고 하죠. 근데 너무나 놀랍게도 이 사건의 범인은 누구였을까요? 마치 자신이 범인임을 깨닫는 형사처럼 김혜자는 아들이 부지불식간에 저지른 범죄가 있었다는 걸 알게 됩니다. 이 춤은요, 스스로 자신의 허벅지에 침을 놓아서 깊은 망각에 빠지고 난 후 혹은 빠지려는 이런 이 한 인간의 운명을 처연하게 보여주는 춤사위 몸짓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녀는 갈대밭에서 관광버스 안에서 미친 듯이 혹은 허우적거리며 춤을 춥니다. 이 춤은 우리가 그렇죠. 자질구레한 자기 모순 앞에서 도망가고 또한 생존을 찾아 헤매고 또 자기가 가장 아끼는 것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모순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이 인간의 안쓰러운 몸짓, 운명 이런 것을 형상화한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저 봉준호 감독님이 그러시는데요. 저 김혜자 씨가 춤출 때요. 좀 뻘쭘할까 봐 스태프들이 옆에서 다 추고 있었대요. 춤을 같이 따라서.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네. 그런가 하면요. 네, 식탁에 앉아서 추는 이 춤 한번 즐겨보시기 바랍니다. 네, 설명이 필요한데요. 저 사람들 지금 왜 저렇게 춤을 추시는지 모르시죠? 네. 이 한 집이 있는데 유령이 득실득실한 집인데 모르고 이사를 왔어요. 근데 이제 이 집에 이사 온 가족들은 아주 평범한 중산층이에요. 근데 이 팀 버튼이란 감독은 이 중산층의 허위의식 이런 걸 굉장히 많이 비판하는 아주 그 상상력이 기발한 감독입니다. 가장 점잖고 격식을 차린 디너 정찬에 몰래 사람들 속에 다 들어간 거예요, 귀신들이. 자기 맘대로 지금 조종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이 저녁 먹다가 이 오네오라는 그 음악에 맞춰가지고 춤을 추는 겁니다. 우스꽝스럽고 어찌 보면 민망하지만
이 춤은 유쾌하고 발랄하고 통쾌합니다. 이 팀 버튼 특유의 장난기가 득실득실 한 거죠. 유쾌한 상상력이 있는 비틀주스의 춤. 어찌 보면요, 춤은 일종의 이 파격과 도발을 점화시키는 일종의 이렇게 성냥개비 같은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결국요, 춤은요, 이렇게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요. 그 중에서도 춤의 가장 본원적인 기능은 과연 뭘까요? 춤의 기원은요, 동물의 구애의 동작에서 나왔다고 합니다. 옛날의 원시인들은 암컷과 수컷, 새들, 공작들 이런 것이 춤을 추면 그것을 본따서 춤을 췄을 것이라는 하나의 가설이 있는 것이죠. 기본적으로 춤은 자기 과시적이고 이성을 유혹하고 나 이런 사람이다 라는 암시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춤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는 조금 경원시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멋들어진 춤은요, 어찌할 수 없는 유혹과 관능과 그러면서 그 안에 있는 멋진 표현을 보여주고 있죠. 바로 다음에 이 영화 펄프 픽션 한번 함께 보시죠. An Elvis man should love it. Come on, man, let's go get a steak. You can get a steak here, Daddy-O. Don't be a... 보스의 여자가 있어요. 우마 서머니 지금 배역을 맡고 있는데요. 어느 날 보스가 여행을 가면서 이 여자를 잘 좀 지키라고 부하인 존 트라볼타한테 부탁을 합니다. 근데 이 항상 얘기 구조가 그렇죠. 어떻게 돼야 돼요? 두 사람이? 네, 서로 끌려야죠. 괜시리 끌리는 거예요. 하지만 그걸 서로 절대로 표현하면 안 됩니다. 왜냐? 여자는 보스의 여자고 저녁을 먹으려고 하는데 여자가 갑자기 플로어에 나와가지고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존 트라볼타도 이에 질세라 나와가지고 서로 말이죠. 춤을 춥니다. 왜냐, 이 우마 소먼이 손가락으로 이렇게 네모를 만들어버리면서 고지식하게 굴지 말라는 사인을 보냈거든요. 자, 어떻습니까? 이 춤, 두 마리의 공작새가 서로 이렇게 춤 대결을 벌이는 것 같지 않으세요? 나는 너를 알고 있어 이러면서 말이죠. 겉으로는 표현되지 않지만 강력한 마치 동물이 구애하는 듯한 이 춤은 성적인 도발과 서로의 유혹을 춤만으로써 암시하는 멋진 장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저 영화에서 이 춤이 굉장히 유명해요. 존 트라볼타 추는 일명 개다리 춤이라고 하는 거 있죠. 예. 이렇게 춤은 심리적으로 봤을 때 대단히 나를 표현하는 데 있어서 유용한 장치예요. 예술치료 분야에는 무용치료라는 것이 있습니다. 몸 동작으로 자신의 감정을 표현하고요. 저는 미국에 갔을 때 에살란 인스티튜트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는 각종 치료나 예술 치료를 하는 그런 곳이거든요. 그 연구소에서 저는 이제 물론 영화 치료, 제가 이제 전공이 영화 치료니까 영화 치료를 공부하러 갔었는데 아침 저녁으로 다른 프로그램들이 있어서 아침에 요가를 배울 수도 있고 아침에 춤을 출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춤 치료에 들어간 적이 있는데요. 어떻게 춤을 췄냐면 동물의 마스크를 쓰고서요. 예, 호랑이 흉내도 내보고 이 원시적인 동물 댄스를 춘 적이 있어요. 근데 제 안에 굉장히 강력한 어떤 용기라 그럴까? 이런 게 있다는 걸 알았어요. 저는 그냥 제가 이렇게 좀 공부하고 이렇게 책상 물림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그 춤을 추고 좀 저에 관한 생각이 바뀌어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인상적이었거든요. 이렇게 몸이라는 것은 언어에 비해서 훨씬 더 감각적이고 또 말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들을 표현한 하나의 통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춤을 추면 사람들은 어떤 해방감, 그렇죠? 언어에서 노연하는 느낌, 금기에 벗어나서 내면을 조금 더 쉽게 풀어놓을 수 있게 되는 것 같습니다. 결국 춤을 안다는 것, 영화 속 춤은 혼자 추는 춤은 고독과 외로움과 혹은 자기 표현의 춤일 수 있고요. 둘이 추는 춤은 관계의 춤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춤을 알게 되면요. 나와 남과 소통의 창구가 되고 관계에 에너지가 생기고 또 이렇게 서로의 영혼을 파고드는 소유욕과 욕망을 알 수 있게 됩니다. 이렇게 영화들은 춤을 통해서 소통, 열기, 에너지, 욕망, 열광, 환희 같은 모든 감정적인 재료를 다 표현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또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